저희가 앞서 앵커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수에 대한 고민은 깊어지고 있지만 개별 종목 장세입니다. 일부 종목군에 한해서는 정말 신고가를 기록하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을 많이 올려주고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서요. 오늘 저희 투데이 분석에서는 관련 이슈들을 좀 빠르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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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이라서 기분은 좋습니다. 어제 시장 미국이 더 치고 나갔으면 좋을 텐데 네. 사람 욕심이 또 끝도 끝이 없어요. 없죠. 근데 저희가 3일 동안의 연휴를 또 앞두고 있는데 네, 3일 그러네요, 진짜. 그렇죠. 예, 8월 15일에 맞네요. 또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예. 예. 기분이 좋으실만 하네요. 근데 광복절이 네. 끝나고 나서 바로 16일에 예정되어 있는, 어제 저희도 살짝 얘기는 했지만 빌 게이츠 네. 이사장이 오는데 예. 뉴스를 보니까 SK 쪽과의 컨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증시에서는 뭐 약간 제약주라든지 바이오주 아니면 빌 게이츠가 어떤 선물을 갖고 올지에 대해서 되게 기대가 많아요. 지금은 고민보다도 워낙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관심들을 많이 가시니까요. 소장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별로 움직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냥 재미는 있습니다, 내용. 아, 네. 그것보다는 아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신라젠의 상장 유지 결정이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 같고요. 신라젠이요. 네, 곧 나오죠. 지금 20만 주주분들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큰 영향이 있을 겁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는 근데 빌 게이츠는 무슨 잘못을 했나요? 빌 왜요? 게이츠 너무 악플이 너무 심해가지고 켜보기가 겁날 그래요? 정도거든요. 무슨 악플이에요? 사실 그런 얘기도 빌 게이츠가 있더라고요. 너무- 빌 게이츠가 오히려 팬데믹 뭐 불러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 예, 측면. 뭐 워낙에 고통의 예. 시간이 길었다 보니까. 예, 그리고 뭐 다 끝나갈 때 계속 제2의 팬데믹 얘기를 네, 해서 그런 얘기 해버리니까. 왜 저래? 좀 이런 네. 느낌이 있었죠. 그렇죠. 빌 게이츠의 빌자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댓글에는 전부 킬 게이츠라고. 근데 그게 한두 개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아니, 어떤 근데 이제 앞뒤 시간이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예. 신라젠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SK 바사는 움직임이 크진 않다. 그럼 뭘 봐야 돼요, 제약 바이오 중에? 우리나라에서요? 네. 굳이 찾으면 근데 사실 뭐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네. 뭐 그래도 알테오젠이나 알테오젠이요. 뭐 레고캠 바이오나 그 정도는 그 정도는 그 정도로. 볼만한다. 알겠습니다. 근데 나머지는 어저께 얘기를 다 못했는데 네. 그러니까 그 얘기가 조금 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거라고. 근데 왜 그런 비유를 하냐면 그런 제도 얘기를 하면 머리가 아프거든요. 제가 그 말을 했죠. 그 연습생을 그냥 네. 올려줬더니 특례로 올려줬더니 네. 기획사에 넣어줬더니 뭐 대충 하고 막 이러면 퇴출된다. 그 얘기가 뭐냐면은 특례 상장 얘기를 했던 거예요. 저는 특례 상장을 시켜준 다음에 봐줘요. 원래 코스닥은 4년 연속 영업 적자면 퇴출당하거든요. 근데 그게 없고 특례 상장한 기업들은 매출 조건만 있어요. 근데 그 매출 조건을 못 채우니까 뭐를 하고 있냐면은 특정 기업은 거론 안 할게요. 다 알 거예요. 장례식 장업을 하고 있고요. 장례식 장업이요. 상상해 가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꽃 배달하는 그러면 업체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오에서는 네. 크게 수혜를 볼 건 없을 것 같다. 일단 분위기가 안 좋죠. 아까 네. 말한 대로 일탈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알겠습니다. 횡령 배임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게 실수인지 정말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 바꿔치기를 해서 무슨 환자한테 놓는 주사에서 잘못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엔젤 투자사라던가 그 CB 발행한 것도 다 회수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분위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상황. 알겠습니다. 그럼 제약 바이오는 매력이 그냥 없던 뭐- 신 소장께서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매력이 없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러니까요. 근데 어제 본 박셀바이오나 일부 바이오주들이 최근 거래량이 확 늘었어요. 일단 뭐 기대감이 들어왔나? 어떤 이유인지 저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런 바이오주들은 그야말로 기대감 때문에 테마로 형성이 되는 그쵸. 케이스들이 다음 많기 주에 때문에 오니까요. 네. 예. 여기서 한번 이 정도로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그 하나 둘 셋님께서 저희 앞서 앵커 브리핑도 얘기했고 지금 시간도 그렇고 무슨 증시가 호떡 뒤집듯이 그렇죠. 지금 하루 그런 걸러서 상황이죠. 하루 해석이 맞아요. 바뀌고 뭐 바이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야, 호떡은 어떻게 하면 맛있기라도 하죠. 근데 어제요. 네. 저도 이제 종목을 좀 이렇게 스크린에 딱 보고 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관종이라고 하잖아요. 관심 종목.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던 종목들이 있었는데 눈에 띄는 종목이 있었어요. 예. LG전자 같은 거. LG전자. 바닥에서 이렇게 계속 기다가 소위 말하는 장대 양봉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장님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LG전자요? 예. 그냥 기술적인 반등이죠. 아, 그래요? 기술적 네. 반등. 아니, 쉽게 말해서. 봐도 안 되는 건가요, 이제? 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봐도 오르는 되는데 걸. 예. 문제는 그 명심해야 될 게 LG전자나 삼성전자가 저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는 100세 시대로 봤을 때 제가 보기에 많이 나오면은 5번 정도 나와요. 아. 20년 만에 한 번씩. 네. 그러니까 거기에 만약에 처음 주식 투자를 딱 접한 순간이 마침 LG전자, 삼성전자가 막 상한가를 거거나 10% 넘게 오르는 것들을 경험한 네. 경우다. 근데 2년 만에 다시 그런 상승이 나온다는 것은 거의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이제 적응을 하셔야 돼요. 대형주는 그렇게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거. 그런데 LG전자랑 삼성전자는 왜 그렇게 갔을까요? 삼성전자는 TSMC를 따라잡는다는 파운드리 업계의 어떤 퍼포먼스를 기대하고 갔던 거고, LG전자는 그동안에 계속 가전하고 휴대폰만 하다가 이제 이게 전장 분야로 옮아가서 그렇죠. 완전 환골 탈퇴를 하는구나. 그렇죠. 예전에 에어컨이나 가전에 쓰던 인버터 기술을 모터에, 전기차 모터에 활용을 할 수 있겠네? 아니면 또 애플카까지 이런 모든 것들이 우주의 기운이 다 들어와가지고 간 거였기 때문에 그때의 상황과 지금은 다르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런 탄력 있는 움직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데 일단 기술적으로 그렇다고 그걸 감안하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더 빠지기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LG전자가 휴대폰 사업을 접었다고 막 여기 휴대폰 사업 접었는데 이제 뭐 있냐 하지만 휴대폰 사업에서 그 업력을 쌓았던 그걸로 지금 삼성전자의 하만을 이겼어요. 전장 부분에서 이 지금 텔레매틱스 기술 있죠. 이 자율주행 가려면 텔레매틱스가 필수기 때문에 텔레매틱스 기술이 거기에 활용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이제 이 정도에서 더 빠지기는 어렵죠. 아, 더 바닥은 빠지긴 잡았다. 어렵다. 네. 근데 신 소장님 별명이 나왔어요. 닭가남. 닭간다. 모두각이요. 모두각이. 그게 그- 좀 비겁한데, 예. 그리고 지금 그게 누구 한쪽에서 욕을 안 먹는 방법이에요. 아, 그런가요? 저희는 이제 소심파를 원합니다. 자, 좋아요. 근데 저도 그렇고 기술적인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대형주가 무려 8%나 넘게 오르는 걸 너무 폄하한 건 아닌지. 그래서 업계에서 LG전자의 어제 이 급등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예. 말씀을 해주신 거에 다 내용이 다 들어있긴 해요. 그동안에 핸드셋이 사실 발목을 많이 잡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걸 철수시켰고, 그리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이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되는 상황이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장 부분의 매출액이 조금씩 나오고 그러면 이제 성장성 있게 가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왜 성장성을 왜 얘기했냐면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성장성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리고 아까 타이틀에서 보면 이제 어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했는데 갤럭시. 관련 종목들이 원래는 좀 올라가줘야 돼요. 이 언팩이 그럼요. 그러니까 갤럭시가 적어도- 나와주니까 적어도 하루 정도. 예, 물론 뭐 LG전자 얘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삼성전자 얘기를 나가는 이유는 우리나라 IT 업계에 뭔가의 돌파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차도 잡았다가 이것도 잡았다가 하는데 어제 이제 갤럭시가 나왔는데 관련주가 사실 오히려 떨어졌어요. 어저께 분위기 좋았거든요, 시장이. 완전 많이 빠졌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종목이 저희 대표적으로 이 힌지 업체인 KH바텍, 바텍. 타인 테크닉스 왔어요. 그런 두 개의 종목이 대표적인데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뭐 짤도 장대-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장대 저희 갤럭시 잘 팔겠습니다 했더니 뭐 안 좋은 얘기를 하면서 예.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 이것도 성장성 없다고 봐야 네. 될까요? LG전자도 그렇고 SK 바사도 그렇고 또 그러니까 닭갑니까? 아니요, 닭강정 지금 IT,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예. 원격 근무, 재택 근무, 원격 수업 하실 때 중고등학생들 전부 아이패드 무슨 갤럭시 탭 사줬을 것이며 그렇죠. 남편들 전부 하나씩 사줬을 거 아니에요. 원격 근무를 한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싹 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IT가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더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뭐냐면은 기술의 발전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지금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에서 무어의 법칙이 깨졌죠. 3나노, 2나노 하지만 쉽게 못 가잖아요. 지금 뭐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쓰니 뭐니 해도 수율이 안 나오잖아요. 삼성전자가 계약한 그곳이 밝혀졌죠. 어디였죠? 중국의 비트코인 채굴 업체입니다. 아, 3나노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뭐 퀄컴이나 이런 데였으면은 그냥 어디 대상자가 중요한 거지. 기술을 먼저 한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맨날 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기술 새로운 거 내놨다. 알파벳만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문제고 휴대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평가가 어떻게 나오고 있죠? 아무 변화가 없다. 유일하게 변화 딱 하나 있다. 배터리 용량 12% 늘린 거. 그래요. 그것도 잘했습니다. 근데 잘했는데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으니까 모양을 바꾸는 거죠. TV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아무리 지금 새로 나왔다는 TV를 봐도 더 이상 화질이 좋은 걸 느낄 수가 없어요. 제 눈에 한계. 제가 잠자리가 되지 않는 이상 더 이상 못 느껴요. 그러니까 TV도 보세요. TV도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죠? 삼성에서 비스포크, LG에서 오브제. 그거 뭐예요? 아, TV 화소를 높이고 있나요? 아니죠. 예. 외모만 예쁘게 디자인 인테리어의 소품으로 그걸 변형시키고 있잖아요. 폼팩터의 변형밖에 없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기술의 한계에 부딪힌 거죠. 예. 기술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건 아주 큰 거죠. 성장성, 모멘텀이 없다는 거. 그게 이제 뭐 제가 기술적으로 얘기를 따로 안 드려도 그런 것들이 다 알겠습니다. 녹아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 LG전자 내년까지는 거의 뭐 못 움직인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그렇구나. 네, 자, 뼈아픈 얘기입니다. 뼈아픈 그렇게 얘기인데 움직이기도 하고요. 지금 못 움직이고 예,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또 디램 업황 뭐 안 좋다는 얘기 앞서 저 뉴스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멘텀이 없다. 그래서 갤럭시 언팩 행사 이후로 관련 주식도 오히려 장대 음봉이 나왔다. 네. 모멘텀 사라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신 또 아이폰 14가 나오면 다음 달에 이건 또 예의가 좀 다르지 않을까? 관련 부품주들은 오히려 움직이는 거 아니냐. 예, 오히려 기대를 더 높일 수 있는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인데 완전 다르죠. 완전 아. 다릅니까? 지금 그쵸. 유일하게 지금 또 안 까는 종목 나옵니까? 애플은 주가가 너무 좋고 예. 워렌 버핏은 자기 자산의 40%를 올인했어요.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나이가 들면서 들으면 들을수록 워렌 버핏 지금 할아버지께서는 계란을 한 바구니에 올인하고 계세요. 애플에 40%를 올인했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0.01%도 안 사잖아요. 그쵸? 왜 안 살까? 삼성전자 폰에 그 얘기를 모를까요? 그 경매 있었잖아요. 워렌 버핏과의 대화 식사 한 번 네, 하려고. 네, 네. 근데 그거를 그 중국의 그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개발자가 그걸 샀잖아요. 그래서 네. 그 자리에서 자기가 개발한 가상화폐를 어디다 담아서 줬나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탭에다 담아서 줬잖아요. 아, 갤럭시 폴드에다가. 그러니까 갤럭시 폴드가 어떤 폰인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집에 있어요. 집에 어떻게 있냐면 그 개발자가 맨날 올려요. 아직 내가 준 가상화폐 워렌 버핏이 안 팔았다고. 갤럭시 폴드가 있는데 경험해봐서 좋으면 삼성전자를 사겠죠. 네. 안 사잖아요. 예. 소장님 그럼 아이폰 14 관련 주식은 뭡니까? 지금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올해 초였죠. 갤럭시 새로 나와서 저희 주에서도 폰 많이 바꿨는데 그때 실망하고 이젠 관심이 없고 아이폰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져서 아이폰 14 관련 주식은 국내에 어떤 것이며 주식은 제일 대표적인 건 LG이노텍하고 BH죠. 그렇죠. 예. LG이노텍 매출 비중이 작년에 75%가 애플 의존도, 예. BH는 60% 이상. 예. 자, 옛날에 블랙베리나 노키아 아시죠? 피처폰 시절에. 블랙베리, 노키아 관련주가 있었는데 블랙베리, 노키아 비중이 거의 80, 90% 됐던 것들이 있었어요. 지금 특정 종목은 거론 안 하겠지만 상장 폐지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한 종목, 한 기업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은 위험도도 그만큼 수반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블랙베리, 노키아가 아니라 애플이란 거. 물론 애플도 블랙베리, 노키아처럼 될 수도 있겠죠. 예. 100%라는 게 없지만. 하지만 애플의 지금의 퍼포먼스를 봤을 때 지금 당장 망할 건 없고, 그리고 갤럭시 S22가 결정적인 실책을 저질러 버렸죠. 고스 논란에 대한 대응이. 그쵸? 굳이 게임을 안 해서 내가 발열 논란은 상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고스 논란 자체가 발열 그걸로만 끝났으면 되는데 예. 그걸 속였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NC소프트도 똑같은 거잖아요. 가차 논란을 속였다는 것 때문에 열받은 거죠.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케이. 최선호주 LG이노텍으로 네, LG노텍이 초선호주긴 한데 많이 네. 오르긴 했습니다. 많이 사실. 올랐고 근데 그만큼 제가 원래 호재도 3년 많고. 이상 오른 거는 안 봐요. 삼성전자도 왜 내년까지냐면 10년선에서 사면 항상 저점이거든요. 10년선에서 기다리시면 돼요. 내년쯤에 올 것 좋습니다. 같고요. 예. LG노텍도 3년 연속 양봉이 나왔고 지금 이 4년째기 때문에 지금 큰 흐름이 나오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러면 우리 네. 이제 모두깎이 선생님한테서 역으로 저희가 좀 그럼 지금 뭘 보고 있냐? 아니 저기 지금 네. 시청자분들이 다들 근데 저분 왜 화가 나 계세요? 저희는 너무 익숙한 그런 말을 많이 들어요. 아니 이제 맨날 화가 나. 어떻게 보면 이제 이거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쪽에 네. 가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 중에 그래도 좀 그래요. 접근해 볼 만한 예. 네. 도대체 뭐가 뭘 있을까요? 근데 또 보고 화를 계십니까? 누르면은 왜 이렇게 힘이 없냐고 하더라고요. 아. 그 중간을 못 예, 찾겠어요. 아니 그냥 하세요. 그래서 그냥 하세요. 세게 하고 예. 있는데 계속. 알겠습니다. 그래서 뭘 보십니까? 네. 모두가게 선생님께서는 전 일단 그 아까 전에 어저께부터 네. 어저께 아니죠.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네. 미국에서 이제 헬스케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헬스케어. 우리나라에서도
만성질병에 관련된 거죠. 만성질병. 그동안 치료를 미뤘던 거. 예. 전 세계 인구가 입을 벌린다. 그쵸? 입을 안 벌려. 치과 입이요? 선생님들이 치과. 치과 가보셨어요? 어떻게 하는지? 가보면은 치과 의사 선생님들이 마스크 잠깐만 벗고 빨리 치료 끝나자마자 마스크 쓰세요 이래요. 계속. 자기도 두려우니까. 치과 진료는 거기를 쳐다보면서 되게 깊숙이도 하고 드릴로 막 하면은 충칩하면은 침 튀기잖아요. 자기는 치과 의사로서의 본분을 다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의료 현장에서 그런 감염이 되면 얼마나 그러면 억울하겠어요. 임플란트 주식을 원래 봐야 되는 그 건가요? 앞에 설명 그러니까 좀 임플란트 주세요. 주식이 지금 굉장히 이제 예. 치과 치료를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니까 예. 왜냐하면 종목부터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임플란트 같은 거는 오래 걸려요. 예. 길게는 2년 정도도 잡아야 돼요. 그게 하루 아침에 끝나지가 않아요. 자, 여러 그렇기- 종목이 있죠. 그렇기 오스테 때문에, 임플란트, 시간을 두고 이렇게 한 거죠. 덴티움, 뭐를 가장 선호하세요? 지금 일단 미국의 다나오라는 종목이 10개월 선을 돌파하면서 다시 상승 추세에 복귀했기 때문에 네. 걔네가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럼 이제 오스테 임플란트나 덴티움이 있겠죠. 아, 예. 근데 덴티움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2위 업체인데 엄청나게 올랐고 예. 오스테 임플란트의 빈자리를 조금 치고 나간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오스템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횡령 이슈가 있었으나 맞아요. 만약에 그게 횡령 이슈가 정말 결정적인 크리티컬한 타격이었다면은 4개월 만에 저렇게 거래 재개를 시켜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못 올랐겠죠, 주가도. 지금 신라젠 코로나 티슈 몇 년 끌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근데 왜 이건 4개월 만에 이렇게 해줬을까요? 실적이 너무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알 수가 없었어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9.12 할 때 기술적으로 무너지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 무너지는 것도 없었고 펀드에서 다 가지고 있었어요. 저거는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저거는 임직원 내부도 몰랐다는 거죠. 그런 파는 흔적이 있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는 정말 돌발 변수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자, 그러면 네. 결론은 오스템 임플란트. 그렇죠. 임플란트가 이제 돌아서 임플란트 네, 얘기. 네. 입을 벌리기 시작한다는 거. 아, 입을 벌리기 네. 시작한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몇 가지. 리오프닝과도 연결이 돼 있죠. 아, 그렇죠. 예, 리오프닝. 모두 초점은 리오프닝, 엔데믹, 그리고 집에 박혀 있다가 이제 나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보복 소비에 관련된 것들. 보복 소비.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그러니까 될 매출이 것 같습니다. 올라가니까 예. 네, 눌렸던 매출이 올라가고 눌려 있었기 때문에 그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비용 절감이나 구조 조정을 했었고 여기서 매출 나오면은 영업 레버리지가 생기면서 마진이 확 나오니까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눌려 있다가 팍 터지는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우리나라 여행, 카지노, 무슨 화장품, 유통 그거는 아닙니다. 그럼 어느 쪽이요? 그건 아니에요. 아, 또 이게 왜- 치과, 치과도 그렇고요. 엔터나 교육 같은. 엔터 교육. 화장품 유통은 그렇다면 왜 아닌지 저희 그럼 살짝 지금 거의 다 시간이 되긴 했는데 준비된 화면 보면서 얘기를 좀 이어갈까요? 이게 아무래도 중국 소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아, 요즘 사드구나. 예, 사드 문제도 그렇고 박진 외교부 장관이 중국에 갔지만 이 사드에 대한 이견은 좁혀질 수가 없죠, 사실. 네. 이번 정권에서도 사드는 워낙 이 외교적 문제에 대해서 단호하기 때문에 이번 정권의 또 외교 관련 수장들이 자위적인 방위 수단이다. 절대 물러설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근데 이제 우리가 중국과 교역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또 주목을 해야 주식시장에서 중국 관련주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관련주 지금 어렵죠. 예. 하도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근데 그래도 저는 FNF는 FNF 볼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얘기 드렸다시피 맞아요. 작년부터 이게 계속 뭐냐면은 강조하셨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네. 설화수, 후, 에뛰드, 마몽드 그거 누구나 한국 화장품인 거 다 알고 있어요. 누구나. 근데 MLB 해봐요. MLB? 맞아요. 국내 제품인 FNF 몰라요. 예, MLB? 숨기고 야구 있죠. 모자? 숨기고 있어요. 뉴욕 양키스? 좋아. 너무 미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죠. 몰라요. MLB가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그게 한국 기업이라는 거는 화장품은 이름만 대면 알지만 예. MLB는 아니에요. 그래서 MLB는 성장이 지금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국 소비주 중에서는 가장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자면은 더 네이처 홀딩스나 SJ 그룹 정도까지. 예. 그러니까 좋습니다. 저는 여행, 화장품, 뭐 유통 다 빼고 의류 쪽을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 FNF, 좋습니다. SJ 그룹, 캥거루까지. 예. 역시 소장님은 호불호도 많지만 늘 뭐랄까요? 지금 동접자 수가 확 늘었거든요.
이거를 이게 저희가 화를 내줘야 돼요. 늘 처음 보시는 뭐랄까요? 분은 화를 낸다고 하는데 이건 많이 뭐랄까요? 보신 분은 열정이 있다고 해요. 예, 열정. 어쨌든 뭐 한 두세 번 굉장한 봐주세요. 뭐 돌풍을 안 가지고 오는 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장뷰를 응원한다, 솔직하다, 너무 좋다 이런 얘기도 있고, 자 좋습니다. 소장님이 앞으로의 소신을 계속 응원하면서 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혜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